자, 그래서 이제 진나라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법가를 바탕으로 했으며, 자, 진시황 이전에, 통일 이전에 상항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변법을 시행했다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많이 하고요. 전국 시대가 결국 진시 황제에 이르러서 이제 통일을 한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통일 진나라를 향해 가는데, 자, 당연히 이제부터 주인공이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진시 황제죠. 진시 황제로 시작해서 진시 황제로 끝나는 진나라 문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도는 시엔양이 되겠습니다. 함양이라고도 부르고, 오늘날의 진나라의 뭔가 내가 흔적을 찾아서 가겠다라고 이제 시안양을 가겠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를 가시면 됩니다. 시안을 가시면 돼요. 시안 가서 이 진나라 유적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안 근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같이 생활권으로 묶이는. 자, 먼저 진시황제로 시작해서 진시황제로 끝난다. 그냥 진시황제 업적 키워드만 정리해 놓으면 진나라 문제가 끝나는 것이고, 이 진나라 문제는 출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면 뭐 6월 평가원 문제, 9월 평가원 문제, 수능 이렇게 세 번의 평가원 주간 시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100% 제가 자신하건데 100%한 문제 이상은 그 3회차 시험 안에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진시황제고요. 자, 9년제를 실시해서 전국을 36군으로 나누고 여기에 이제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죠. 이때 봉건제랑 다른 점은 봉건제는 대대로 그 지역을 제후가 제후의 사람들로 세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왕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왕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진나라 같은 경우는 9년제를 실시하게 되면 임기가 있는 왕이 임명한 관리가 가서 이제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리가 죽거나 잘못하거나 하면은 교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다음 각종 통일한다. 이제 통일의 아이콘이에요.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 네 개 분야. 첫 번째 문자도 통일하고요. 두 번째 화폐도 통일합니다. 이게 반량전이고 도량형 각종 길이나 무게를 재는 단위죠. 이거 통일해 버립니다. 다음 사상적으로도 법과 일변도로 가는데 이 사상 통일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분서갱유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서갱유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사파가 하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다음 정복 활동이 있다. 자, 정복 활동에 있어서는 흉노를 토벌하고 만리정상을 축조했다. 그다음 베트남 북부까지 진출을 하기도 했다. 흉노 토벌 또는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냈다. 이런 정도의 문장으로 정리가 돼서 수능 출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건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만리장성, 그다음에 궁, 그다음에 무덤. 무덤은 뭐 자기가 뭐 즉위할 때부터 만들어서 그 죽고 난 이후에도 무덤 공사가 계속됐다라고 할 정도로. 그다음에 그 무덤을 수호하기 위한 병마용계. 이 병마용계과 관련해서 제가 영상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분석행유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분석행유 자료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야기로는 법과 일변도로 나아가면서 유학자들을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뭐 수백 명을 그냥 묻어 죽여버렸다. 이게 이제 분석 경로로 정리가 되는데 뭐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일단 책 같은 경우는 어 뭐 의학이나 전복이나 뭐 농법 같이 좀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책들은 남겨놨고요. 남겨놨고 역사 같은 경우도 이 진나라 소속된 그 사관이 쓴 거를는 남겨놨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불태울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따로 있었냐면 진시황이 이제 여러분 불로장생의 꿈 있었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어, 죽지 않게 오래 살게 하는 그런 신비의 영약을 찾아서 그것을 찾아오게 한 그 임무를 받은 그런 이제 방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목적 달성은커녕 뭐 일종의 뭐 횡령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진시황제 욕을 하고 다녔다던가 뭐 이런 행위들을 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제가 어떻습니까? 개빡치지.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수백 명 이상을 그냥 묻어 죽여버렸다.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갱유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면 유학자들 묻은 게 아니라 걔네들 묻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고 분서와 갱유가 별개고 갱유란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책 한 권을 이제 깜짝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보면 최근에 제가 수능 특강 세계사 교재를 이제 풀 때 은근히 자료로 많이 인용이 됐더라고요. 그 한 교재 안에서 하나의 책에서 계속 몇 차례 이렇게 자료가 인용되는 게 흔치 않은데 이 책이에요. 이 책이 최근에 수능 특강 교재에서 많이 언급이 지필자 선생님들께서 이 책을 많이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중국 통사입니다. 미야자키 이치사다라는 일본의 이제 중국 학자가 쓴 책입니다.
뭐 학생들에게는 좀 부담되는 두께일 수도 있으나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전혀 부담되지 않는 그 분량의 책인데요. 더구나 그 방대한 중국 역사가 이 한 권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더구나 쉬운 대중서 느낌은 아니고 조금 더 들어간 책이라고 이제 더 들어간 책이거든요. 저도 읽었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책이었는데 이제 수능 특강에 나와서 나오니까 괜히 반갑더라고. 책 홍보를 한 셈이 된 건가? 어쨌든 여기에서도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수능 특강에도 많이 인용이 됐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말도 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만리장성은 뭐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제 만리장성도 이제 흉노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족들이 스스로 그들의 이 경계를 설정해 놓은 그 한계 지점에 그 기능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수시로 이 만리장성을 넘어오는 이민족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중국 역사가. 자, 그다음에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병사들의 모양을 실제 이 성인 남성의 크기로 이제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죠. 이걸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병마용경인데 제가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직접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걸 제가 자막을 안 써놨으면 진짜인 줄 아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진짜로 이렇게 병마용경 안에 들어가서 이거 찍으면 아마 공안한테 잡혀가서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복제본이 따로 있어요. 사진이 이렇게 포토존으로 그 박물관에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공짜는 아니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게 해주고 이거를 칼라 프린트로 이렇게 A4 용지 크기로 인쇄를 해주거든요. 이게 어디지? 근데 인쇄를 해줘서 내가 자랑스럽게 이제 기념을 하고 항상 학생들한테도 보여주고 했거든요. 근데 인쇄를 했는데 잠깐만 이게 어디 있는데? 이게 저기 돌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인쇄한 내용이 사라져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어디 갔어? 어, 저 보이시나요? 살짝 실루엣 보이죠? 아예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게 야, 이 뭐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실제로 그 EBS에서 강의를 할 때도 이거를 직접 방송국 카메라에다 대고 이렇게 이제 인쇄도 해줍니다라고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다음에 강의할 때 좀 더 연해지고 그 다음에 강의할 때 좀 더 연해지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못 써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강의 중에 제가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역시 이게 중국에서 그 카메라로 찍으니까 이렇게 되네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그때 그 말을 했는데 저희 EBS 강의에 일종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건데 바로 이제 검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플러스를 더 그 강조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검수 선생님들이 역사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정식 탑재되기 전에 그 먼저 강의를 보시고 이렇게 피드백과 의견, 오류를 잡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EBS 강의가 좀 정제된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너무나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를 먼저 봐주시고 실제로 이제 여러 활동을 하면서 그 검수했던 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또 강의 얘기를 너무 잘해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검수 선생님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집 당했던 그게 갑자기 말이 갑자기 막 이렇게 혀가 꼬이네요. 왜냐면 지금 새벽이거든요. 새벽이 넘어가고 자야 될 시간인데 새벽이 아니면 제가 이걸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잠을 제가 줄여야만 여러분들 계속 만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요 복제본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발견되는 줄 알았거든요. 땅 팠더니 뭐, 뭐 이러면서 막 그 병사들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발견이 됐을 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병마용갱을 가면 1호갱, 2호갱, 3호갱 계속 지금 발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 요거를 이제 장인 정신으로 다시 이제 접합을 하고 이렇게 세워놓게 되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완벽하게 이렇게 복원이 된 걸 이렇게 전시를 해놨죠. 이것도 많이 이제 쓰이는 건데 저는 또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게 채색이 원래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 채색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요거 신발에 밑창까지도 무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디테일에 제가 굉장히 놀랐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그 병마용갱 갔다 온 거 실제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봐보시죠.
웨이팅이 별로 없이 조금 기다리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평일이고 또 아침 일찍 와서 웨이팅 없이 바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때 정말 전율이 들어가 보죠. 왔거든요. 딱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네. 와우. 와우. 복마용갱이 눈앞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이때 진짜 전율이 왔어요. 아,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규모 일줄. 여기 사람들 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규모로 하나 정도 더 있고 좀 더 작은 규모로 이제 뭐 3호갱 뭐 이런 식으로 발굴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이거는 몇 년 전이고 코로나 시절은 아닙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이전에 갔다 왔고 겨울에 갔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를 여름 성수기에 가면은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그 사람에 치여가지고 이 공간에서. 근데 겨울에 가면 한겨울에 가면 조금 그래도 여유 있게 여기를 아주 천천히 들려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한겨울에 갔고요. 근데 이제 한겨울에 가면 또 그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도 아닌데 제가 단순히 추워서 이 마스크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마스크를 공업용 마스크를 안에다가 흰색 살짝 비치죠. 공업용 마스크를 하나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면 마스크로 검은색을 하나 더 뗐어요. 왜 그랬냐면 이거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안이나 베이징이나 미세먼지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이거는 과장이 아니라 화생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현지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뭐 적응이 되신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 공항에서 내리고 이 시내를 걸을 때 그냥 한낮인데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진짜 이 당시에. 지금은 좀 개선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베이징 뭐 뉴스 보면은 여전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 공기에 충격을 먹어서 소문은 들고 혹시나 해서 공업용 마스크를 챙겼는데 이게 없으면은 이거는 바로 기관지에 뭐 하나는 달고 왔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진짜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또 흥분을 제가 할 필요는 없는데 흥분을 했고, 자 이제 이렇게 접합이 된 저쪽에서 것들은 또 이렇게 보시면 세워놓고 병사나 있는 말이나 이런 것은 나온 것들을 접합을 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 이쪽은 발굴된 병사들을 다시 도열을 해놨습니다. 지금 땅에서 보시면 땅에 있는 이 부분, 비어 있는 부분, 여기 밑에 사실상 이 병사들이 또 묻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진시황 병마용갱은 계속해서 지금 발굴 과정 진행 중에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제가 이제 뭐 너무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꺼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뭐였을까? 여기는 이 병사들을 다 접합을 시켜. 똑같은 이쪽은 내용이네요. 발굴이나 그런 지금 이 겨울에 오면 좋은 게 있다면 이 병. 그래서 말하는 건 이제 집어치우고. 자, 그래서 여기는 진짜 한번 가볼 만하다. 병마용갱은 여러분들이 꼭 진짜로 가서 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멋있게 묘사를 못하겠어. 제가 아직 제대로 된 유튜버가 아니어가지고. 하여튼 여기는 진짜 가볼 만하다. 병마용갱은 추천합니다. 그리고 병마용갱 가시면 또 하나 팁을 제가 드릴게요. 여기 제 뒤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큰 화면으로 바꿀게요. 병마용갱 가면 요거 기념품 줄지어서 팔거든요. 이거는 사고 싶지 않아. 솔직히 이렇게 하나 세워놓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세워놓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애기 병마용갱도 이렇게 세트로 하면 보기 좋아요. 이제 또 역사 선생님 티도 많이 내고 좋은데 이게 여러분 그 박물관 안에서 파는 박물관이랑 멀어질수록 싸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나가서 사시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박물관이랑 가까운 곳에서 살수록 가격이 막 몇만 원대인데 그 퀄리티는 절대 아니잖아. 그래서 박물관에서 멀어질수록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로 가장 먼 곳에서 사시면 그것이 가장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진시황제 무덤을 뒤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진시황제 릉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뒤에 거의 산같이 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여산릉이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진시황 무덤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다음 요거는 뭐냐? 이제 진나라 요걸로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이세 황제 후회의 무덤인데 나라가 이때 망하죠. 망국입니다. 초라하죠. 진시 황제에 비교하면은 이거보다 초라할 수는 없는데 이때 나라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조금 이어가 보게 되면 자, 이걸로 이어가 볼게요. 일단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고 진나라의 강력한 통치가 사실은 이제 나머지 6국을 통일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게 여전히 좀 정체성이나 생활 방식이나 여러 가지 규격이나 다른 부분들이 잔존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진나라 출신 인물들이 관리로 와서 좀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겠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충돌. 그래서 각지에서 또 이제 반발 세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교과서적으로 언급되는 건 너무 엄격한 법칙 이런 것들이 큰 반발을 사게 되고 반란이 결국에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던 진시 황제가 있을 때는 모르겠으나 그 진시 황제가 죽은 이후에는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진시 황제가 죽은 이후에 원래는 나름대로 인망을 쌓고 있던 태자 부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몽염이라는 든든한 장군과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진시 황제가 이제 순행을 떠난 가운데 결국 죽게 되면서 유지를 남겨요. 당연히 이제 태자에게 넘기는 거였겠지. 근데 이거를 이게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모든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환관 조고가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략 하나는 또 뛰어난 놈이었지. 이 조고가 진시 황제 파트너였던 이사를 또 설득을 해서 그 다음에 호해라는 저기 왕위 후보 순위에서는 전혀 거론될 만한 인물이 아닌데 호해라는 애를 찍어서 호해 이사를 설득하고 꼬드겨서 조고 주도하에 진시 황제의 유지를 위조하게 되죠. 그래서 태자 부소와 몽염이 결국 제거가 됩니다. 몽염이 이제 부소가 자결하게 되죠. 이미 나라는 그때 망한 거야. 호해는 왕이 돼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안 되지. 이미 허수아비일 뿐이니까. 그래서 조고의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사도 초반에는 실권을 좀 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사와 조고가 틀어지게 되었고 이사가 지죠. 그래서 이사가 정말 그 통일 진나라를 설계했다라고 볼 만한 인물인데 허리가 잘려서 죽습니다. 요차명으로 권세는 결국 끝나게 되고 이제 조고가 이제 호해까지 압박을 해서 호해도 결국에는 이제 자결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살해를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환지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환지 들어보셨죠? 항우와 유방. 이제 사실상 무너지는 그 진나라 그 시기에 뭐 항우나 유방과 같은 세력이 나타났고 결국에는 그 항우와 유방의 대결 가운데 유방이 승리를 하면서 한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이들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자, 시험적으로 접근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여기 있는 진승 오광의 난이 진시황한테 반발하면서 일어난 건 아니다. 진시황제의 사후 반란이다. 이거 시기 구분하셔야 되고요. 진승 오광의 난으로 바로 멸망한 게 아니다. 진압은 됩니다. 그러나 진승 오광의 난이 많은 반란의 기폭제가 되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진나라 내용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나라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요건 다음 시간 프리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초반에 예고했던 교재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를 하면 될까요? 우리 교재 한번 살펴보면서 빈칸도 한번 채워보고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나라 하면은 뭘 기억하라? 은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나라는 은허. 이거 책이 떨어지려고 해가지고 자, 상나라는 은어고 자, 그다음 갑골문, 뭐 청동소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주나라는 수도가 어디다? 호경, 그리고 훗날의 장안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곳이다. 자, 다음 뭘 실시한다? 주나라는 봉건제가 출제, 가장 유력한 키워드고 제후 이런 말 나오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나라 이게 한글이 파일이 너무 커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요건 뭐야? 아우, 자,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이민족 견융의 침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미 봉건제가 한계가 있어요. 제후들이 시간이 지나면 혈연이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엔 잘 도우러 오지 않았고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됐기 때문에 이 유왕이 양치기 소년이 됐어. 자, 다음 주나라 넘어가고 춘추 전국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동주 시대인데 춘추 전국시대라고 한다. 자, 그리고 여기 진이 상항이 실시한 변법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뭐와 우경 철제 농기구와 우경이 보급되었다 아주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파가 출현했다 제자 백가
작가가 출연을 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중국 사상의 토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분열기를 통일한 나라. 이게 바로 진나라가 되는 거고, 진나라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진시황제 중심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황제 칭호부터 군현제, 그 다음에 각종 통일, 분석 행유, 그리고 그 이후에 진승 오광의 난과 멸망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영화를 제가 이제 저작권 때문에 틀 수는 없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검색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뭐 OTT 서비스를 통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추천작이죠. 영웅이라는 영화입니다. 장혜모 감독이었을 건데 물론 이제 중국 영화다 보니까 이제 또 막 그 중뽕이 막 이렇게 주입되는 영화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시각을 곁들여서 본다면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니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는 말하지 않을 테니까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해 볼 거리 이렇게 한번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행 이야기는 제가 아까 영상으로 다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한나라가 교재에서 이어져 있는데 이 교재에선 제가 진한을 묶어놨죠. 그래서 이제 하나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한나라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고, 자, 기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진한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진한.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가 아주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한나라, 진나라, 한나라,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 한나라, 진나라, 한나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 아니면 한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시험에서 만나게 될 주제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자,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황제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거는 선지가 잘못 들어가 있네. 요거 한거리 선지입니다. 자, 자, 한국관은 중국 허난성 링바오시에 있는데 길목이 좁고 경사가 심해 이 고사성어가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일부 당관 만부 맞게. 여기는 이 지역을 군사 요청지로 삼아 천하를 통일했다. 천하를 통일했다라는 힌트 키워드가 있죠. 그 다음 전국에 수도가 shenyang이다. 수도가 shenyang. 결정타. 그 다음 전국에 36개의 군을 통치했다. 확실히. 그래서 진나라 진시황제구나. 키워드는 충분하고요. 군국제가 시행되었다. 이거는 한나라 고조 유방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클립에서 이야기 나올 거고요. 이것도 한나라. 진승우 5강의 나는 자 이거는 진나라는 맞는데 진시황제 사후의 반란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진나라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지금까지 다 쉬운 문제들이거든. 제 생각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다. 진시황제로 국한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균수법과 평준법 이거 한 무제고요. 그 다음에 흉노 세력이 북쪽으로 밀려났다. 이게 진시황제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또는 뭐 축출했다 이런 식으로 토벌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춘추전국 시대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까? 주나라가 로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왕씨를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 이게 다름이 아니라 조낭양이 제가 교재에 써드린 거. 자, 중림치려는 위진남북주. 황건적의 나는 한나라. 그렇죠?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었다. 정답. 철제 농기구와 우경. 균수법과 평준법 한무제. 자, 국품중정제 위진남북주.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중국사는 이렇게 그냥 키워드 가면서 끝납니다. 자, 다음 드라마의 등장인물이 활약하던 시대 오왕, 월왕, 그다음 지도로 힌트 좀 이렇게 있고 서쪽에 진나라 있고 춘추 전국 시대예요. 자, 그래서 제자백가가 등장했다. 어렵지 않죠. 4번 전국을 순행할 때 그가 사용했대. 도로를 건설했고 수레폭 동일하게 했다. 그다음에 뭐 도량령을 통일했다. 그다음에 이사를 등용했다. 법과 사상을 강화했다. 신슈황제. 자, 양세법은 당나라 과거제 수나라 이후. 그다음에 균전제 부기도 했고 그다음에 수나 당 도량형 통일 정답. 그다음 오수전 주조는 한 요렇게 간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하상주부터 시작해서 진나라까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 그냥 행복하세요. 저도 이제 지금 1시가 훌쩍 넘고 2시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